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5월 23일.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날입니다. 노무현. 네, 이름 석자에 왜 이토록 많은 상념이 들어 있을까요? 네, 임기 내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추도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 근간에 있는 것이 죄책감이든 한낱 감상이든 중요한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역사에 참으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네, 죽음 이후에 되살아나는 노무현 바람.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 그 근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모 3주기를 맞아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통합진보당 문제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실을 최초로 폭로하셨던 분입니다. 참여당 계열로 통합진보당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입니다. 오늘 어렵게 직접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못 들어보신 이야기들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청호입니다. 예. 어저께 100분 토론 나가셨죠? 예. 거기서 전화 연결하셨죠? 예. 전화 연결하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네네. 예. 무슨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일부러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예. 어제 제가 100분 토론 하면서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 문제나 MBC 문제나 비슷한 것 같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사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통합진보당에 계신 우리 비례대표들도 사퇴하시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MBC 사장님도 지금 사퇴하라고 노조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민들도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사퇴 안 하시고 또 길거리 좀 헤매고 다니시고 이래서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MBC 노조 또 파업을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다 끊어져 버렸어요. 약간 그 전화 끊어진 게 좀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좀 불편하시겠죠. 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MBC 현 상황에다 그죠? 그리고 통합진보당 상황을 비유해가지고 그걸 또 MBC 100분 토론 전화 연결로 하니까 그러다 끊어지셨군요. 진실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자,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말씀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요. 그거 얘기할까요? 통합진보당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래 저는 이제 국민참여당 의원 출신이었고 통합을 해서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이 됐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원래 조중동이랑은 인터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조중동에 계신 신문하고 한 2시간씩 설명을 하고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지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나오는 건 2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본인들 틀에 맞춰서 써놓고 그래서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쾌도남마죠. 우리 쾌도남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조작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작이라는 표현이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왜곡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왔고요. 사실 이거 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3주기이지 않습니까? 조선, 중앙, 동아 사실 한겨레나 경향도 마찬가지였어. 그때 다들 그렇게 공격을 했던데 가장 또 공격에 앞장섰던 데가 또 사실은 동아입니까? 아니요. 조중동이죠.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계열사인 여기에 와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제대로 된 진보 정당 제대로 된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걸 또 궤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보 정당을 이야기하고 진보 정치를 이야기했던 통합진보당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밝히는 게 조금 더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쪽에 건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도 아마
욕을 많이 먹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입니다. 네네. 네. 궤도란 말은 생방송입니다.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 와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 안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부분, 오해되는 부분, 네. 오늘 쾌도남마에서 싹 짚고 가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프닝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죠. 오프닝 들으시고 여기가 그렇게 편향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 안 드셨죠? 네, 뭐 저도 뭐 제가 듣기로 여기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고 중립적이죠. 네네. 네, 정도를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100분 토론의 오해도 여기서 풀으신 거고요. 네네. 그죠? 국민들은 지금 속 시원할 거예요. 예. 청년 비례대표 경선엔 문제가 없었나 제가 질문 드렸죠. 네네. 예. 그 이외에 다른 비례대표의 문제점들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일단 핵심되는 질문부터 네.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끊겼어요. 사실은 청년 비례대표 그랬습니까?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허재연 기자가 네. 허재연의 생활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장 일기인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11회에 보면 청년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저는 이야기할 때 그 오프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5명이 선출되기 전에 오프를 이야기했는데 네. 나오셨던 이의엽 정책위 의장님이나 그다음 이상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100% 온라인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딱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화상으로 하니까 TV를 볼 수도 없고 소리를 켤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하니까 두 분이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던 사이에 전화 끊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네. 답해야 될 타임에 전화 끊겼으니까 그분들은 100% 온라인이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화는 끊어졌고 답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료 준비 안 해서 막혔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오해, 그것도 완전히 진실이 갖춰져 버렸네요. 이제 뭐 갇힌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뒤에 트윗으로 날렸으니까 아시는 네. 분들은 아시는데 트윗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텔레비 보는 사람들이 네네. 쉽게 얘기해서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그렇죠. 트윗도 모르죠. 100분 토론하고 트윗하고 비교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100% 모바일이 아니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네. 그 얘기 그러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5명이 있을 때까지는 5명이 선출되고 난 뒤에는 100%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허재연의 그 허재연 예. 한겨레 허재연 기자의 11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그 내용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한 학생이 위에 선배가 네. 누구 후보를 찍어라라고 해서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일단은 그 한 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허재연 기자가 지금 이 적어도 진보 정치를 이야기하고 진보 정당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렇게 당파성이 있거나 정파성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일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여기서 접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 경고에 그였죠. 그때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일반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그 진보당 그 중앙위원회 회의할 때 폭력 사태 막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계속 폭로하시고 그랬을 때 혹시 협박이나 위협 이런 거 안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전혀 건 없었습니까? 네, 전혀 예,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제가 좀 궁금했고요. 네. 자, 총체적인 부정과 부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네. 그러니까 청년 이번에 그 비례대표 형선도 전체가 모바일이 아니었고 네.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밖에 또 폭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100% 모바일이 아니다라는 100% 모바일이 아니었고, 네, 100% 저는 이제 모바일이 아니었다. 그분들께서 어제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부정이 없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시길래 아. 김재현 후보도 청년은 그렇죠. 깨끗하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셨길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부정이다 부정이 아니다가 아니라 100% 모바일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권해주는 게 있었다 분명히. 네, 네. 그 얘기죠. 네, 그게 부정이에요. 예. 선거가 권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알겠습니다.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청년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네. 없었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거 논리적으로 저기 이야기를 하면 참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죠? 네. 자, 이것 말고 또 다른 좀 여기 생방송입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또 다른 총체적인 부정 부실. 지금까지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거. 뭐 사실 제가 그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네. 만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고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검찰 조사까지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조준호 공동대표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상의 것들을 다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정보들 제가 이제 저희 당 게시판에 썼었죠. 당 게시판에 썼었는데 중앙일보 기자분이 그거를 오픈을 하는 바람에 제가 뭐 중앙일보로 인터뷰를 한 것처럼 이러는데 저는 인터뷰한 적 전혀 없었고요.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뭐 게시판을 보고 있다가 그걸 일면에 쓰는 바람에 이게 커지긴 했죠. 근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일반 비례, 청년 비례에서도 소스 코드가 열렸었는데 네. 그때 열렸으면 일반 비례는 열리면 안 되잖아요.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 비례는 한 보름 정도, 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앞에서 하셨고 네. 경선을 했고 일반 비례, 일반 경쟁 비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요건 그 뒤에 했거든요. 네. 그럼 처음 할 때는 좀 그 서버 관리 업체가 프로그램을 좀 잘못 만들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해보면은 뒤에는 제대로 수정을 했어야죠. 그죠? 네. 수정을 해서 버그가 안 생기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소스 코드가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 과정에 있어서 소스 코드가 열리면 누가 1, 2, 3, 4등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오픈돼 버려서.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네. 소스 코드 뭐 이런 게 전문 용어지만 네, 네.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그 판을 누가 표가 오르고 적은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뭐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투표하는 과정에 투표함을 투명하게 된 거죠. 예, 그죠? 열어버렸다는 네.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한 사람 뽑을 때마다 이게 누가 뽑았나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 보았다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여는 것 자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 그죠? 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컴퓨터. 그죠? 그렇죠.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죠. 그건 네.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지. 중요한 게 그러나 아니죠. 볼 수 있도록 열어져 있었다. 이거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밖에 또 다른 폭로 있습니다. 그럼 뭐 나머지 것들은 이미 사실 이걸 제가 다 폭로를 한 거죠. 폭로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네, 그렇죠. 별로 사실을 좋지 그러면은 않은데, 예.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할까요? 폭로하지 말고 네, 그죠? 네.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문제를 이제 저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선출직 의원이고 또 지역의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그냥 지역위원장이 아니고 제가 같이 두 분이 저랑 다른 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실명으로 제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모아서 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게 문제가 커졌던 거죠. 네. 이석기 비례대표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이다. 네. 그리고 뭐 이정희 그 전 대표는 네. 얼굴 마담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재현 당선자도 사실상 이정희 후보의 대를 잇는 얼굴 마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얼굴 마담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적절치 왜냐하면 않고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거다. 뭐 이런 상징적 존재였다. 뭐 그렇게 네. 표현은 실질적인 네. 핵심은 이석기 지금 당선자고 그 이정희 대표나 김재현 당선자는 어떤 상징적 존재였다. 이런 표현 하면 되겠죠. 그 이제 네, 추정을 하시는 정정하겠습니다. 거죠. 이게. 예, 예. 예. 그런 어떤 한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예.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석기 후보가 저렇게 문제가 되는가?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비례대표 부정을 이야기할 때 네. 현장 투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8번과 10번이 바뀌었던 문제를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후보 때도 소스 코드가 열렸으니까 네. 또 일반할 때도 열려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런 이유로 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항목을 밝히면서 부정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사퇴해라였는데 네. 1, 3번은 실제 그때 당선돼 있던 분은 1번부터 3번이니까 1, 3번은 아무런 항의가 없었는데 2번 쪽에서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네. 뭐 항의도 굉장히 정중하게 하셨어요, 저한테. 네. 뭐 처음 전화 와가지고 한 5분이 저랑 통화를 했는데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소스 코드 제보자가 누구냐 1번 네. 제보자가 누구냐 2번
소스 코드가 열렸다는 근거가 뭐냐? 네. 3번. 그럼 열렸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열렸냐? 몇 번 열렸냐? 이거를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묻는 분들이 5분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순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상했죠? 이상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당 게시판에 와가지고 또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제명시켜라, 출당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좀 참여당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인터넷에 좀 능하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몇 분 글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IP를 추적을 한 겁니다. 네. IP를 추적을 했는데 그 IP를 추적해 보니까 그분들이 한 사무실에 있거나 그 동일 IP가 나온 거죠. 그 네. 말은 한 사무실에 있거나 또는 한 사람이 닉을 2개를 써서 장난을 친다는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 네네. 그랬는데 그 IP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게 그렇죠. 이석기 선본이고 사회동향연구소인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네. 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고 네, 오늘 네. 또 새롭게 폭로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자,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애국가 이 안 부르는 거에 대해서 진보당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뭐, 지난번에 유시민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유 대표님보다 제가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 우리 지역위원회나 부산시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이고 그 정권을 획득한다는 말은 이미 국가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국가를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쨌든 애국가가 있고 국기가 있고 이렇듯이 뭐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기에 대한 예전에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아주 굉장히 좀 독재적인 요소들이 강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좀 자랑스러운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국기 자체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국기를 소중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그건 생각을 달리 네, 하시는 생각이 분도 달라요. 있는데 근데 애국가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애국가를 통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뭐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데요. 예. 우리나라 당연히 불러야죠. 저희는 참여당 시절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어요. 공식적인 나라 행사에. 사랑이 아주 지극하지네. 그러면서 보통 1절인데. 네, 애국가 부르면서 막 네. 이제 울고 그러는 거예요. 애국가 부르면서 울고. 네, 근데 화면이 이제 다르죠. 네. 화면이 다른 게 뭐 그러니까 1번 독립운동 시절부터 그 화면이 좋네요. 네, 이 네. 독립운동 그다음에 네. 뭐 2번은 김대중 대통령 네. 시절 그다음에 3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4번은 이제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노래는 나오지만 이제 그 화면이 다른 거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애국가를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고 이러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생략하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가고 정당이고 국가를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자, 오늘 노무현 대통령 3주기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말씀만 들으면은 가슴에 벅차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걸로 우리 이 구의원 알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3주기를 맞아서 하고 싶은 말씀. 노무현 대통령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하면서 참여당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통합진보당으로 합류하자. 그래서 같이 가서 우리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좀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진보 정당, 진보한다는 사람들이 썩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픈한 거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다 네. 밝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나면 새살이 차오르고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될 거니까 조금
관심을 끊지 마시고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언론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네. MBC 100분 토론에서 전화가 또 끊기고 했는데 MBC 그리고 KBS, 국민일보, 부산일보 그리고 YTN까지 지금 공정방송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많은 언론 노조 그리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언론 자유와 공정 보도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정 보도가 돼서 예, 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빨리 언론인들이 빨리 정상화돼서요. 네. 네, 언론 자유와 네. 공정 보도 네. 네, 할 수 있는 네. 네,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아, 예, 뭐,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울 네. 뻔했어요. 네, 울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세론을 달리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누구일까요? 안철수 원장, 문재인 고문, 글쎄요. 사실은 이번 대선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을 만큼 박근혜 위원장의 가장 큰 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바로 이 추모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늦은 그리움,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노무현은 누군지 60초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